우리 소나무가 있고 우리 소나무에서도 바닷가에 있는 곰솔이라고 하는 해송이 있고 육지로 들어와 있는 그냥 육송이라고 하는 그런 소나무가 있고 그래서 니끼다나 해송이나 육송이나에 상관없이 엄청난 항균력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 발효를 하려고 발효액을 집어넣고 뭐를 하면 다 죽어요. 항균력이 하도 강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조직을 부수기 위해서 설탕과 염으로 가지고 조직을 부수기 위해서 절임을 해요. 먼저요? 네, 절임을 해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이 조직하고 이게 깨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설립을 다 아니. 송진 녹슨 뒤에 해요? 물에 담궈갖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갈아서 저거요? 엄청 재밌는 발효가 이루어져요. 저 발효를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리는데 당 발효하고 염 발효에서 염 발효를 할 때 저렇게 통 발효를 하면 웃기게 뭐냐면 속의 생명이 바깥에서 발효가 되고 들어가면 그 생명력이 전달되면서 안에 있는 애가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저렇게 발효를 딱 해서 발효가 끝난 다음에 탁 찢으면 안에 있는 애들이 싹을 팍 틔워서 그 안에서 다시 발효가 이루어진 기가 막힌 발효도 얻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가 굉장히 건강식품인 게 뭐냐면 염으로 발효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치들을 빡빡 눌러서 통발효를 하니까 뭐냐면 김치가 다시 절임을 해서 죽였다가 김치를 담을 바로 당시에는 살아나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있는 발효가 염발효라서 그래서 이제 저건 소금으로 발효를 하는 거예요. 단호박. 네, 단호박을 3% 이상의 소금으로 가지고 발효를 하면 그 또한 발효가 굉장히 재밌는 발효가 일어나고 저렇게 이제 독성이 굉장히 강한 소나무 같은 애들은 처음에는 설탕하고 소금 같은 걸로 가지고 절임을 통해서 조직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분해를 해요. 거기 있는 송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분해를 한 이후에 뭐를 하는 거냐면 거기다가 종균하고 물을 증량을 해서 이제 발효를 해내는 거고 그렇게 두 번을 거쳐야지 첫 번째부터는 소나무를 발효를 했다 그러면 그건 발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그러니까 저렇게 우선 설탕하고 소금 넣어서 그냥 설탕만 넣어서 그냥 놔뒀다가 설탕, 소금까지 넣어도 돼요. 그랬다가 나중에 근데 그게 넣는 게 뭐냐면 절임 수준으로 넣어야 된다. 많이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기록을 해둬야 된다고 넣는 양을 그러니까 솔잎의 양, 설탕의 양을 기록해 놓으면 당 절임에 의해서 조직이 파괴가 되면서 거기 있는 송진이야 이런 것도 분해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두고 그래서 딱 봤을 때 거기 송진이나 이런 게 파괴가 된 이후에 뭐를 하는 거냐면 양을 맞춰서 그때 가서 이제 40% 액을 만들고 40% 액을 만들고 거기다 종균을 넣어서 오셨어 우리 아들이 오셨어요. 죽어요. 거기 있는 항균력이 소나무 같은 것들의 항균력이 송진으로 있을 땐 10만 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균도 넣어봤자 발효가 안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어서 오세요. 아봐요 어서 오세요. 뭐야?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뭔 발효는 하냐면 최 선생님 이거 되냐고 공정하고 물어보시면 아니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거 핸드폰? 핸드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핸드폰은 녹음되고요. 40%로 다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계를 재서해요 그냥 해요. 처음에 설탕을 하고 솔잎하고 넣은 양을 기록해둬야 된다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얘를 물을 넣으면서 설탕의 양을 40% 밑으로 낮추면 이제 발효 조건이 되잖아요. 그때 종균을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한 번 발효로 안 되는 것들이 아주 강력한 항균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뭐냐면 먼저
뭐죠? 조직 파괴를 김치처럼 조직 파괴 물질을 분해를 하는 분해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효 과정으로 유도. 근데 갈 때도 그렇다고 하셨죠? 아니 갈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죠. 걔는 발효가 잘 돼요. 잃어버린다고 하셨죠? 아 그건 조직이 너무 강해서. 조직이 너무 강해서 이루어지는 얘기고 조직이 부드러운 애들은 좀 빨리 이루어지고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갈대나 이런 것처럼 조직이 강한 애는 최종 발효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고 그리고 솔잎이나 이런 애들은 아예 발효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 상태에서 설탕을 넣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설탕을 솔잎의 기준에서 45% 이상의 차도로 뭐를 하는 거냐면 당량을 다시 첨부해서 소를 분해를 해야 돼요. 솔잎을. 근데 그 분해가 되지 안 되는지 이거 그 색이 변화가 딱 생겨요. 네. 하얗게 되다가 나중에 양주색이 된다고. 예, 예. 처음에 이제 저렇게 하면 색이 싹 우러 나오면서 위에 뭐가 뜨냐면 유막이 떠요. 유막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 색이 변하면서 유막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없어져요. 그때 가서 뭐를 하는 거냐면 물과 종균을 넣고 발효. 이게요, 제가 토요일 강의 듣고 왔잖아요. 토요일 저녁서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일을 하니까 남편이 김장 담그냐고.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날, 뽕나무 가지고 있죠. 뭐, 종류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오셨구나. 미역도 또 준비해서. 그래 미역 왔어요. 그래요, 기장에서. 세상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조개 딱지가 붙은 미역을 자기네도 못 구한대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이렇게 중간 동량 심은 분이 그래서 아니 또 창원에서 또 직접 이렇게 해녀들이 하는 그 미역도 또 얘기해놨어요. 미역은 나도 미역은 천연보다 양식이 더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양식하는 애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애고 천연 성장 속도가 느린 거예요. 얘는 조생종, 얘는 만생종.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천천히 크는 애는 식감이 억세고 지금 재배하는 애들은 빨리 크는 애라서 걔들은 그냥 냅두면 키가 보통 한 10 몇 메타씩 커요. 깊은 물에서까지도 쫙 길어지는 엄청나게 길어지는 아이이고 우리 토종 미역들은 키가 그렇게 안 커요, 생각처럼. 기껏 해봤자. 미역을 가지고 토종 미역은 이렇게 새카맣지 않고 갈색에 막 자연 색깔이 나면 조금 억세고 그렇게 미역을 끓여서 맛있다라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양식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드러우니까. 그래서 토종 미역은 어떻게 하냐면 말리는 태양빛에 말리고 그 다음에 보관하고 그 다음에 끓이는 시간을 12시간 이상 하면서 부드럽게 만든 것이 토종 미역이고 양식으로 된 애들은 뭐냐면 아주 어린아이니까 조금만 끓여도 부드러운 거고 그러니까 부드럽고 잘 넘어가니까 목 넘김이 좋으니까 그런 건데 정상적으로 12시간 이상 끓이는 미역일 때는 우리 토종 미역이 더 맛있고 걔는 12시간 끓여도 맛이 없고 해져버리고 얘는 12시간을 끓여야지 옛날에 우리가 먹던 미역국 맛이 나고 실제는 미역국은 양식이라도 오래 끓여야 맛있어요. 맞아요. 미역국 여기 토종은 비싸요. 오리지널 좋은 거는 한 바닥에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니 완도에서 제가 사왔었어요. 그 장수면 우리 그럼 된장국에 미역 넣으면 되잖아요. 자, 이제 조금 해볼까요? 또? 시간이 또 좀 됐으니까. 자, 오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조경의 목적을 확실하게 해라.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뭐냐면 토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구사를 해라. 그리고 좀 다양한 식물을 심고 싶다면 역시 조건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끝으로 나면서 뭐를 했냐면, 자, 조경을 할 때 틀을 잡는 식물 중에서 장미가를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조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를 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조경의 좀 다양성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나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조경을 할 때 보면, 대부분 한 자리에 한 식물밖에 안 심어요. 여기는 벌개미치, 여기는 구절초, 여기는 무엇. 그리고 기껏 해봤자 걔들이 뭐냐면 조금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라는 형태의 밖에는 디자인에서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근데 이 디자인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벌개미치 천포기가 있는데 이 천포기를 둥글게 심을 거냐 아니면 길게 심을 거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전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벌개미치하고 구절초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붓꽃을 심었고 그 애를 가지고 조경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면 화단이 있으니까 여기는 구절초, 여기는 벌개미치, 여기는 붓꽃. 이게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디자인을 한번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냐면 구절초를 앞에서 쭉 끌어줘요. 이게 싫으면 오다가 조금 더 파동도 들 수 있고 가늘게도 할 수 있고 이거를 줘요. 그 다음에 붓꽃하고 제가 벌개미치라고 했죠. 그러면은 다음 칸으로 가지고 붓꽃을 쫙 심었어요. 근데 붓꽃은 뭐냐면 길게 안 끌고 예를 들어서 둥근 형태로 포인트로 뚝뚝뚝 해서 한 3-4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뭘로 하냐면 벌개미치로 갖다가 쭉 심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자유롭게 또 뒤에서도 파동을 타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맨 끝에 뭐라 그랬지 이게? 벌개미치. 이게 벌개미치인데 또 벌개미치 얘기하시네? 처음에는 구절초. 여기서 보면 구절초고, 자, 내가 구절초고, 그다음에 붓꽃이고, 벌개미치. 네. 벌개미치. 자, 이렇게 된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된 디자인이 있는데 구절초, 붓꽃, 벌개미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원이 꽃 필 때만 써요. 따로 떨어진 거. 근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원이 각 꽃이 필 때마다 다 기본적으로 정원들이 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정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냐면 그 정원이 화려하고 이뻐요. 한 꽃이 예를 들어서 폭을 20cm나 1m 50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m를 끌고 가는 것과 이거를 지름 3m짜리 하나를 만든 거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세 가지. 그래서 메인 식물을 가지고 쭉 길게 끌고 내가 이래서 어떤 공간을 가더라도 정원을 싹 도는데 그 메인 식물 하나가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전체를 다 덮지 않더라도. 가다가 특정 공간에서 조금 넓어지거나 조금 좁아지거나 그렇게 형태를 잡아주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꽃이라는 게 계절로 피는데 그 전 공간이 다 구절초가 펴있는 걸로 보이고 그 전관이 다 붓꽃으로 펴있는 걸로 보이고 그 전 공간이 다 구절초로 펴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군집을 할 때 그걸 어떻게 펴놓느냐는 디자인 하나만으로도 뭐냐면 동일한 소재를 넣으면서 공간들을 꽉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요때의 원칙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봄꽃은 동선, 사람이 보는 그 동선에서 뒤쪽에 심는다. 일반적으로 다 꽃을 심으라 그러면 봄꽃을 앞으로 심어요.
정원을 이렇게 만들면 봄꽃을 다 앞으로 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꽃, 가을꽃을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봄꽃 한 번만 보고 나서는 계속 죽은 꽃을 봐야 돼. 진 꽃을. 근데 반대로 봄꽃을 저 안에다 집어넣고 여름꽃, 가을꽃으로 나오면 항상 앞에 새로운 꽃이 자라면서 계속 새 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만 바꿔줘도 뭐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가까운 곳에 새 꽃을 보게 되는 부분인데 거꾸로 해놓으면 봄꽃 한 번만 빼놓고는 계속 죽은 꽃을 보고 지나서 꽃을 보게 되니까 밑쪽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의 접근이 이루어져서 꼭 봄꽃을 뒤로 제일 늦게 피는 꽃을 동선으로 배치만 해주고 저렇게 길게 끌어주는 식물을 베이스 식물이라 그러는데 저 베이스 식물을 3가지, 4가지만 꽂아도 그 정원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하나도 안 져요. 구절초는 가을에 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붓꽃은? 붓꽃은 초여름, 그건 늦여름. 그럼 봄꽃 하나만 끌어주면 되죠. 이게 초여름이라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빈 공간에 무엇 하나만 예를 들어서 끌어준다면 꽃은 어떻게 되냐면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볼 수 있는 패턴들이 나오죠. 요렇게 한 식물을 심으면서 패턴을 가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종묘를 가져다가 한 자리에 놓고 그냥 섞어버려요. 한 자리에 섞어버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심어 들어가요. 구절초하고 붓꽃들을 안 가리고 쫙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무질서한 것 같지만 전체 공간에 구절초가 쫙, 전체 공간에 붓꽃이 쫙, 전체 공간에 벌개미지가 쫙. 그런데 그렇게 섞어서 심을 때는 뭐냐면 식물의 힘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심어야 돼요. 똑같은 힘을 갖고 있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성장을 잘하고 힘이 좋은 애가 있고 성장을 못하고 힘이 약한 애들이 있는데 얘들을 섞어 심으면 1년, 2년, 3년 갈수록 성장이 좋은 애는 밀고 갈 거고 성장이 나쁜 애들은 밀릴 것이고 그래서 동일한 힘을 갖고 있는 애를 심어야 되고요. 혼식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능하면 뿌리가 있는 위치가 다른 아이들. 무슨 얘기냐면 금낭아 같은 애들은 땅속 깊이 있는 걸 먹어요. 벌개미치는 땅 2cm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땅 4, 5cm를 먹어요. 성장을 할 때. 그러면은 이 3가지를 섞어주면 뭐가 되냐면 힘이 같은데 3가지를 섞어주면 땅도 골고루 사용했어요. 꽃도 봄꽃, 여름꽃, 가을꽃을 심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건 봄에 잘 자라고 어떤 건 여름에 잘 자라고 어떤 건 가을에 잘 자라고 어떤 건 가을에 자라면서 땅의 표면을 먹고 어떤 건 봄에 자라면서 땅의 힘들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결핍이라는 게 사라져요. 그런 예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금낭화 그 다음에 붓꽃, 꽃창포, 참나리, 왕원추리, 원추리, 그 다음에 노루오줌, 그러고 개미취, 용담. 용담. 8개죠. 다 꽃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꽃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긴 꽃들이에요. 그리고 세력이 강해요. 그리고 저 식물들이 뭐냐면 땅을 사용하는 부위가 다 달라요.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펴요. 저렇게 종원을 가지고 종묘를 갖다 놓고 그냥 섞어버려요. 걔들을.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공간의 디자인을 그냥 잘 부탁해요. 네. 잘 부탁하고 잘 가시고 네. 차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런 식의 디자인이 들어간다면 뭐가 되냐면
세력의 조절 없이 그냥 쫙 그냥 마음대로 섞어놓고 그냥 갖다 심는 거예요. 쫙. 그 이것도 통로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의 이렇게 단지가 형성된 데다 그렇게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거 사이에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순서 없이 혼식이 되는 거예요. 혼식이 그냥 예. 되고. 근데 봄부터 가을까지 그 공간에서 계속 꽃이 자연 그 형태로 그 나오게 되죠. 그 이런 거 배수 신경 쓸 거 없이. 그렇죠. 그게 같은 그룹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그룹들을 한번 져볼게요. 산자고, 산자고? 예, 무릇, 복수초, 그 다음에 깽깽이, 이름도 재밌다. 땅나리, 하늘나리, 중나리, 그 다음에 구절초, 그러고 산용담, 그러고 사이를 맞춰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충 9개. 예. 이제 저 그룹을 한번 생각을 하면 뭐냐면 저런 그룹 애들은 뭐냐면 등치가 작은 그룹이에요. 아까 저쪽은 등치가 큰 그룹. 그렇지. 그래서 등치가 작은 그룹은 뭐가 되냐면 40가지 정도 50가지가 한 자리에 들어가도 돼요. 저기에 바람꽃이 들어가도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공간 하나에서 몇십 가지 꽃이 뭐가 되냐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식물의 디자인. 이거는 뭐가 기초가 되어 있냐면 그 식물의 세력이나 특성을 잘 알 때. 그래서 그냥 요만한 테이블 같은 데서 저런 작은 디자인을 해놓으면 그냥 그 안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몇십 가지의 꽃이 계속 피니까 단 한 번도 꽃이 지지 않는 그런 정원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약초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꽃으로만. 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가변성이, 그러니까 목적만 쓰면,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목적은 주로 어느 목적이 쓰냐면 보는 것, 관상적인 측면에서의 조합도 또 고려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그룹을 또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귀, 그 다음에 작약, 황귀, 그 다음에 삽주, 곰치, 그런 종류 정도의 결합. 물론 이제 더 이렇게 쭉 하면 더 나올 거예요. 자, 저런 종류의 결합들은 뭐냐면 약과 나물. 쟤들은 뭐냐면 섞일 때 병도 안 들어오고 공간 활용도 좋고 그 생리 상태도 서로 맞아요. 근데 곰치는 요만밖에 안 하잖아. 네, 큰 것도 있고. 크고 자기는 크고 당기는 더 크고요. 네. 수적으로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